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생각 머니너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코인은 코인베이스에서 이더리움의 잠재적인 라이벌로 지목한 코인 폴카닷입니다. 폴카닷은 크립토 데일리의 CEO인 키스 블리스가 3년 안에 $100까지는 간다라고 예언을 한 코인이기도 합니다. 키스 블리스가 이 말을 한 시점이 지난 7월인데 7월 그 당시에 그 말을 한 날에는 $12.43였으니까 키스 블리스가 그 말을 한 시점 기준으로 본다면 8배 이상 상승한다고 예언을 한 것이죠. 그럼 폴카닷이 과연 어떤 코인이길래 코인베이스에서는 이더리움의 라이벌로 생각을 하고 키스 블리스는 8배 이상 상승한다고 예언을 했을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카닷은 이 역시 이더리움과 연관이 있는데 이더리움의 초기 개발자인 그 게빈 우드가 만든 것이고요. 인터체인 블록체인 프로젝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단어를 몇 가지 좀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인터체인이라는 개념이 이거 폴카닷에는 좀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어 설명 이전에 먼저 시세와 호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에서는 2020년 10월 15일에 상장이 됐었네요. 4,315원으로 상장이 되었다가 2021년 4월 6일에는 63,000원까지도 상승을 했던 코인입니다. 지금은 3만원대에서 좀 약간 횡보 하고 있는 중이고요. 호재라고 본다면 지난 6월에 폰템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450만 모금을 했습니다. 자, 폰템 네트워크 $450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페이스북에서도 암호화폐를 만들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에 리브라라는 이름으로 먼저 시작을 했었고 특허청에 미국 특허청에 리브라라는 상표 등록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18일에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리브라라는 암호화폐를 만들겠다라고. 하지만 미국 특히 트럼프의 강력한 반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트럼프가 반대한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달러가 통용되는 가장 가치 있는 달러가 되어야 한다는 미국 제일주의 그런 것도 있었고 더 크게 명분상으로 작용을 했던 것은 관리되지 않은 통제가 되지 않은 암호화폐가 널리 유통이 됐을 경우에는 마약상들이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마약 거래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를 했었죠. 그래서 아직 암호화폐 정식 출시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페이스북에서는 이제 DM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서 만드는 암호화폐라고 하면 DM 프로젝트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이 DM 프로젝트를 이끄는 중심이 바로 폰템 네트워크입니다. 즉 폰템 네트워크에서 페이스북의 암호화폐를 만들기 위한 DM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모금을 했는데 그게 $450만 모였고, 그리고 폰템 네트워크에서는 암호화폐를 개발하고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폴카닷 네트워크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폰템 네트워크에서 $450만 모금한 것이 폴카닷에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더리움과 이오스도 네트워크 같이 이용을 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폴카닷에는 그런 호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에는 미국의 큰 거래소이죠. 코인베이스에 상장되기도 했습니다. 상장됐을 때 잠시 상승하기도 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폰템 네트워크가 폴카닷을 선택한 이유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짜 설명이 이어질 건데요. 폴카닷이 가진 장점이 뭐가 있을지 찾아봤습니다.
폴카닷의 가장 큰 장점은 두 가지, 뭐 약간 연결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웹 3.0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웹 2.0, 3.0 이런 말도 우리가 좀 낯설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SNS,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그런 SNS와 그리고 뭐 이커머스라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웹 기반은 2.0입니다. 2.0의 가장 그 단점으로 지적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처럼 원활하게 잘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들이 중앙화된 서버에 집약이 좀 모여 있어야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활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하여튼 단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웹 3.0에서는 다 분산화, 분권화 다 나누기 때문에 하나의 거대 서버에 모든 데이터를 모아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까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과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어찌됐든 하나 중앙 서버가 해킹당하면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여러가지 그 데이터 보건에 대한 위협이 많이 컸다면 모든 게 분산화되어서 가면 그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뭐 다른 보안에 대한 그 뭐 불안감이 좀 더 낮아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대학에서 문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과적인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찌되었든 현재 웹 2.0에서 좀 더 발전한 웹 3.0 기반이라는 것이 폴카닷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웹 3.0이 좀 미래지향적인 뭐 장점이라면 현재 바로 적용되고 있는 물론 미래 이야기긴 하지만 현재 바로 적용되고 있는 엄청나게 큰 장점이 바로 뛰어난 확장성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제가 인터체인이라는 말을 잠깐 들었었는데 지금 이더리움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그 코인들도 좀 있는데 그런 코인들도 이더리움 안에서는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만 비트코인과 같이 다른 코인들하고는 교류가 안 되는 거죠. 그걸 같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중개자가 꼭 필요했던 거고 중재자 표현을 하는데 그 중재자가 꼭 필요했지만 그런 것들을 모든 그 코인들 체인들 간에 연결시켜주는 정말 인터 체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폴카닷이고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메인 체인인 릴레이 체인이라는 게 있고요. 릴레이 체인에서 파라 체인들이 독립적으로 다 활동한답니다. 그래서 그 뭐 연산 속도가 빨라지고 연결이 편해지는 그런 개념인데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이과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너무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그전에는 같은 집단 무리끼리만 교류가 가능했다면 인터체인 개념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모두가 서로 같이 연결되어서 교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이 좋고 이후 개발자들이 충분히 더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한다면 물론 가치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터체인 개념으로 해가지고 폴카닷이 이제 연산 활동을 할 때 여기 또 중요한 개념 한 개가 나오는데 트랜잭션 또 발음이 더 어렵다. 트랜잭션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트랜잭션이란 게 뭐냐면 데이터를 처리하는 뭐 논리적인 방법이나 일련의 연산이라고 말하면 이과적인 설명이 어렵지만 쉽게 예를 들자면 자, 우리가 게시판에 글을 쓰고 자, 올리기를 하면 게시판에는 우리가 쓴 글이 가장 최근 글로 인식이 되어서 위에 올라갔고 또 게시판에는 최근 글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시판에 글을 쓰는 것도 자, 글을 쓰고 올리기 했고 게시판에 드르륵 바뀌어가지고 최근 글이 나오고 그러한 시스템
그래 일련의 과정, 그게 트랜잭션이라는 과정입니다. 즉 이런 트랜잭션 과정이라는 것이 논리 연산이 한번 일어나는 그런 과정인데, 이게 빠르다는 것은 연산 전송이 빠르고 그 뭐랄까 충분히 이제 더 많은 것을 빠르게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초에 최대 7번의 트랜잭션이 가능하다고 하고, 이더리움은 최대 25개의 트랜잭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폴카닷은 1초에 100만 개의 트랜잭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확장성과 속도와 모든 것이 편리한 이러한 그 폴카닷과 같은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느끼기에는 얼마 전에 뭐 페이스북 DM 프로젝트 같은 그런 호재보다도 이런 장점 자체가 폴카닷이 가지고 있는 기본 호재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미래 가치로 봤을 때는 이게 언제 어떤 식으로 굳이 뭐 사건식으로 함께 빵빵 터진 그런 것보다는 잠재적인 베이스가 탄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웹 3.0과 빠른 트랜잭션, 인터체인으로 무장된 폴카닷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지 궁금해집니다.